안녕하십니까. 리서치 팀 김도원 마이크로 디지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연구, 진단, 예방 및 치료 부문을 보유해 바이오 헬스케어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총 세 가지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 프로세스 사업 분야로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사업이며 일회용 세포 배양기 및 일회용 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바이오 메디칼 부분이며 미량 흡광, 발광 분석 시스템, 전자동 면역 분석 시스템, 그리고 고감도 현장 진단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타 부문입니다. 먼저 바이오 프로세스 분야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포 배양기는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바이오 의약품에 필요한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 먼저 세포를 배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포의 배양 조건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이때 세포 배양기는 바이오 약품의 생산 공정 중 세포 배양 공정에서 세포가 필요한 환경을 조정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세포 배양기는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다회용 세포 배양기 그리고 일회용 세포 배양기로 나뉩니다. 먼저 다회용 세포 배양기는 배양이 끝나면 내부를 청소해야 하는 비용이 생기며 교차 감염의 우려가 존재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와 반대로 일회용 세포 배양기는 투자 비용 절감, 공정의 전환 유연성, 교차 오염 방지, 그리고 제조 비용 및 시간 절감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회용 세포 배양기는 현재 세계 글로벌 기업이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입니다. 일회용 세포 배양기는 고마진의 소모품 때문에 장비를 한 번 공급한 후 매출을 급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 한 대당 교체 주기는 평균 5일에서 2주 간격이며 장비의 경우 평균 영업이익률 20%대 그리고 일회용 백의 경우 50%대에 따른 고마진 소모품 판매로 높은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사는 셀빅이라는 일회용 스포 배양기 그리고 3D 백 더 백이라는 소모품인 일회용 스포 배양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을 국산화 성공하였으며 현재 국내, 일본, 미국에서 특허 등록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4개의 슬라이드에서 동사의 일회용 세포 배양기의 경쟁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쟁사의 일회용 세포 배양기를 먼저 다뤄볼 건데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락킹 모션은 상하 또는 좌우로 파도 형태의 파동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100리터 이상의 규모에서는 배양액이 충분히 섞이지 않아 해외 주요 기업들은 고가의 임펠러가 부착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또 이 임펠러로 믹싱을 하면 세포가 데미지를 받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동사는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차세대 솔루션 오비탈 락킹 기술을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좌우, 상하, 대각선 등 멀티포인트로 돌아가는 것이 특징으로 락킹 기술 대비 배양백 내부에 큰 원형의 파동을 일으켜 세포 생존율을 높여줍니다. 객관적인 실험 데이터는 부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사의 일회용 세포 배양기는 별도의 보조 장치나 임펠러가 사용되지 않아 타사 대비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동사의 셀빅, 그 중에서도 셀빅5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에서 2.5리터 세포 배양기 중 일회용이고 스케일업이 가능한 세포 배양기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요구나 필요성에 맞게 주문 제작이 가능하며 배양 조건이 상이한 동물 세포와 미생물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일회용 세포 배양기입니다. 동사의 경쟁력은 실제 계약 성과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북미 지역 파트너사인 파크아니핀과 3년간의 서류 심사, 필드 테스트 등을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인도의 파트너사인 실험에 계속 제공해온 인증, 품질, 생산, 카파, 세포 배양 데이터 및 공장 자동화 문서에서 실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이는 제품 품질 수준이 글로벌 기업과 동등함 또는 우위에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동사의 바이오 메디칼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량 흡광 발광 분석 시스템입니다.
이는 극소시료만으로 핵산 및 세포, 단백질을 정량 분석할 수 있는 장비로 국내 유일로 흡광, 형광, 발광, 원천 기술로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바이오 물질 분석이 필요한 대학교, 병원, 정부 기관 등의 연구기관에 공급 중입니다. 자세한 경쟁력은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자동 면역 분석 시스템입니다. 이는 혈액 또는 타액에 포함된 단백질인 바이오마커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흡광 및 화학 발광 동시 분석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분석 장비입니다. 첫 번째는 고감도 현장 진단 시스템입니다. 이는 빠르게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체외 진단 장비로 주로 응급실, 진료실, 현장 진료소에서 사용합니다. 및 계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쟁사들은 대부분 PMT 검출기와 광전자 증폭관 신호 처리 회로를 일본에서 사옵니다. 반면에 동사는 PMT 검출기만 사오고 회로는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생산 원가를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사는 주문 제작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사는 JW 바이오사이언스와 공동 개발 후 글로벌 공급 물량 생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말부터 5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JW 바이오사이언스가 확정 판매, 그리고 동사는 약속된 수량을 공급하는 구조이며 이때 JW 바이오사이언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폐혈증 조기 진단이 가능한 바이오마커 원천 기술이 있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해외 진단기기와 현장 진단기기 시장의 성장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치료 중심의 의료 환경은 질병의 조기 진단, 예방 관리의 개념으로 변화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체외 진단기기와 POCT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POCT 시장의 규모는 2024년 407억 3천만 달러에서 2032년 873억 6천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플레이트 면역 분석기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공학 분야의 성장과 신약 개발, 유전체학 및 단백질 제약 연구 분야의 응용 범위 확대에 힘입어 마이크로플레이트 부문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암이나 심혈관 질환과 같은 질병의 부담에 따른 면역 분석기 활용 확대로 면역 분석기 시장 또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회용 바이오리액터 시장의 고성장입니다. 현재 바이오 의약품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항체의약품에서 ADC를 소량만 생산하고 있고 CAGR 44%라는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또한 환자 맞춤형이거나 소규모 배치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일회용 바이오리액터가 유리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회용 세포배양기 시장은 CAGR 20%라는 높은 성장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회용 세포배양기 시장의 북미 시장 공략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미는 글로벌 최대 일회용 세포배양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점유율 약 35%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시장에서 미국 레퍼런스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 내 사용된 레퍼런스는 곧 글로벌 표준이 됩니다. 바이오 시장이라는 보수적인 시장 특성에 따라 KOL, 키 오피니언 리더의 채택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에 따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KOL과의 계약을 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해외 진출은 시작되었고 이제는 숫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이오 프로세스 분야의 매출은 국내에서 대부분 발생했지만 동사는 계속해서 해외 시장을 타겟팅 해왔습니다. 먼저 2024년 9월 북미 시장 파크허니핀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12월 인도에서는 글로벌 백신 1등 생산 기업인 시럼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파크허니핀과의 계약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파크허니핀은 시가총액 130조의 기업으로 세계 최대 매출 기업 500개 명단 중 216위 랭크되어 높은 시장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미국 대표 산업재 소부장 기업입니다. 바이오 공정 중 후공정의 후발주자로 진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이오 공정은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박하와니피는 후공정 사업부만 가지고 있어 전공정까지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쟁사 대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밖에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박하와니피는 마이크로 디지털과 협업을 한 상태입니다.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고객사에게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으며 박하와니피는 사업 간 시너지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고 마이크로 디지털은 북미 진출 및 레퍼런스를 확대할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은 프라이빗 라벨 방식으로 2025년 4월 초 미국 현지에서 옵텍이라는 이름으로 론칭을 하였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은 재고나 판매량에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작년 말에 11억 초도 계약해 공급 완료 후 현지 제약사들과 데모 테스트 중입니다. 이런 고객사로 화이자, BMS 등 미국 대형 제약사와 다수의 대학 연구소에 공급될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매출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비커니핀과의 계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가장 큰 북미 시장에 침투하여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KOL과의 계약은 앞으로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것인데요. KOL, 즉 파커니핀과의 계약은 또 다른 대형 기업과의 계약으로 이어질 것이고, 나머지 시장 참여자들의 채택으로 인해 계약이 급증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에 따라 인도의 실험과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실험은 글로벌 백신 생산량 1등 CMO 기업으로 2024년 12월 11억 원 초도 계약을 하였고, 제품 라인업 이종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실험이 동사와 협업한 이유는 네 가지로 볼 수 있으며 첫 번째는 타 리액터 대비 셀빅의 높은 운용 유연성, 두 번째는 미생물 동물세포 모두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공급망 확대, 네 번째는 추가 시설 확보 및 기존 장비의 교체 수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2분기부터 소모품백의 주문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는 장비의 정상 작동 그리고 상업화 성공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근의 실험은 자사 생산시설을 방문하였는데요. 이때 추가 제품 라인업을 2종에서 7종으로 확대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신규 공급 계약 체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디지털은 9월에 인도 봉사회가 추가 5개 라인업을 발굴해 데모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사의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따른 기회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3%가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쇼티지를 경험하였다. 56.7%가 일회용 스포병 시스템에 독점적인 공급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93%가 공급망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독과점 시장에서 마이크로 디지털의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동사는 현재 우호적인 환경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로 현재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공장을 세우게 되며 이에 따라 생산 시설을 지을 때 일회용 스포배양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동사에게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바이오 소비장 국산화 정책, 그리고 금리 인하 구조, 그리고 생물보건법은 모두 동사에게 수혜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적 투자 포인트로 동사는 AI 바이오 리액터 개발 프로젝트의 주축이 될 것임이 있습니다. 9월 10일에 AI 바이오 얼라이언스가 있었는데요. 이때 AI 바이오 대표 기업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경동제약, 그리고 마이크로 디지털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AI 기업과 함께 AI 바이오 리액터 공동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현재 동사의 경쟁사인 글로벌 바이오 리액터 기업들은 AI 바이오 리액터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현재 정부 주도의 사업에 있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CDMO 협업을 통해 데이터 모으기가 쉬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세계 최초 AI 바이오리액터의 개발 성공할 시 동사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협상력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입니다. 동사는 500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누적 발행 현황을 보았을 때
전환시 주식 수가 1,850만 주로 상장 주식의 15.38%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전환가 그리고 물량이 제한적이며 4차 시비가 투자자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이디어 및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도양 매출입니다. 장비의 가격은 인도 트레이딩에 올라와 있는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 그리고 소모품 매출은 IR 자료에 나와 있는 연간 소모품 매출 민감도 분석을 바탕으로 계산하였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모품 매출은 2분기부터 주문이 들어올 것으로 반영하여 2025년 인도양 매출은 71.27억 원 계산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6개의 장비 공급 계약을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모품은 2분기부터 주문이 들어온다고 가정하여 기존 장비 소모품 매출 플러스 신규 장비 공급 계약 플러스 신규 장비 소모품 매출을 계산하여 285억 원 계산하였습니다. 구매한 매출은 자세한 계약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북미 시장의 크기 곱하기 시장 침투율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북미 시장의 크기는 마켓 자료를 참고하였고 환율은 1,400원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침투율은 과거 마이크로 디지털과 유사한 사례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북미향 매출은 21.35억 원, 그리고 2026년 북미향 매출은 105.9억 원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매출로 해외와 달리 성장성이 보이지 않아 3개년 평균치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메디컬 사업 부문은 높은 매출 성장성 그리고 다소 낮은 시장 성장률을 고려하여 CAGR 30%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동사의 매출 원가는 동사가 2023년부터 생산 공정 자동화, 원재료 해외 아웃소싱 등으로 지속적인 원가를 관리해 매출 원가율 40%대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판관비는 23년, 24년 평균치인 50.05% 적용하였습니다. 스페이스는 과세 표준 적용하였습니다. 2026년 매출 원가는 고마진의 소모품 매출 발생을 고려하여 40% 가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2025년과 동일합니다. 밸류에이션 측정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성장 초기로 분류되는 물음표와 별 구간에서 회사의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단계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PSR 밸류에이션을 사용할 것입니다. 먼저 2025년은 보수적인 계산을 위해 전환사채 모두 전환 가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25년 예상 SPS는 1316원, 그리고 타겟 PSR은 3개년 평균치 적용하여 10.17배, 이에 따라 2025년 예상 주가 13,390원, 상승여력 24.3%, 투자이익 바이 제시합니다. 2026년 또한 보수적인 계산을 위해 2, 3차 전환 채권 모두 전환 가정하였고 그에 따라 예상 SPS는 2,998원, 타겟 PSR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개년 평균치 적용하여 10.17배, 그에 따라 2026년 예상 주가 34,499원, 상승률 183%, 투자이익 바이 제시합니다.